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활약으로 이탈리아 세리에 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준TV는 김민재 선수의 소식과 이탈리아 세리에 A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세계적인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 한국판의 세리에 A를 담당하고 있는 박문수 기자를 모셔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소식 소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나폴리가 리버풀 원정 너무나 또 많이 기대했고 김민재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쇼케이스라고까지도 여겼던 경기를 이제 치렀는데 연승이 끝났습니다. 13연승을 기록 중이던 나폴리가 리버풀 안필드 원정에서 후반 막판에 두 골을 내주면서 결국 0대1로 패하면서 연승 행진의 마감을 찍었죠. 연승 행진은 끝났지만 그래도 나폴리가 1위로 올라갔어요. 첫 번째 경기에서 4대1로 승리했기 때문에 승다승 원칙에 따라가지고 결국 리버풀을 제치고 조선두 자격으로서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위로 진출하게 됐죠. 예, 결국엔 1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나폴리도 이제 8강까지 내다볼 수 있는 대진표를 얻게 예. 됐는데요. 나폴리가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한 게 사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해요. 네, 나폴리가 조별에서 되게 운이 없던 적도 많았어요. 워낙 죽음의 조에 자주 걸린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 팀이 2016-17 시즌 사리 감독 체제에서 이후로 처음으로 6년 만에 조 1위 자격으로서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했는데요. 참고로 16-17 시즌에 나폴리가 하필이면 2위가 레알 마드리드여가지고 그때 레알한테 결국 3대1, 3대1로 최종 스코어 패했죠. 이번에는 좀 우려되는 게 레알 마드리드가 물론 셀틱한테 못 이기진 않겠지만 그렇죠. 아직 1위를 확정을 못했어요. 그리고 뭐 파리 생제르맹도 1위를 확정을 못했고 뭐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당시와 비교한다면 벤피카, 베식타스, 디나모 키우면은 솔직히 조금 쉬운 조에 들어갔다. 근데 이번에는 다들 어렵다고 했잖아요. 리버풀도 있었고 또 아약스도 만만치 않고 뭐 레인저스는 좀 뭐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원정이 어려운 곳인데 나폴리가 어려운 조를 1위로 돌파했다. 그뿐만 아니라 나폴리가 챔스만 잘한 게 아니라 세리에 A도 선두를 달리고 공식전 13연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첫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좀 사실 현지 언론에서도 무승부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잖아요. 사실은 이게 처음 대진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나폴리가 기대 이상으로 잘한 거기 때문에 안필드 원정에서 패배한 게 막 그렇게 못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후반 막판이나 골이 먹힌 거기 때문에.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나폴리가 요즘 기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큰 거죠.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이 경기 사실은 막판에 두 골을 내준 것도 있지만 아쉬웠던 면 좀 살펴보시죠. 일단은 사실은 경기 막판에 골을 먹힌 게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리버풀이 되게 좋은 기회가 많았어요. 기대 득점권만 해도 2.4골이니까 낮진 않거든요. 사실은 나폴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0.43골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공격 기회가 되게 좋은 찬스가 오지 않았다는 징표잖아요. 뭐 사실 슈팅이 저렇게 있더라도 그 슈팅이 뭐 골키퍼 품에 안기면 유효시티로 기록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폴리가 공격 자체가 되게 안 막혔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으로 봤을 때는 리버풀이 2대0으로 이겼는데 사실은 3대0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2.40골이면 사실 3골, 4골까지의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나폴리는 반대로 한 골을 채 넣을 만한 기회가 없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빅찬스가 없었다. 그런 얘기고 실제로 이제 리버풀이 빅찬스 3개, 나폴리가 0개고요. 맞습니다. 전후반으로 나와봤을 때 특히 후반전에 리버풀이 훨씬 더 많이 몰아붙이면서 나폴리가 그동안 보여줬던 좋은 장면들이 안 나왔고 또 나폴리가 세트피스에서도 올 시즌에 10골을 기록하고 있는 팀인데 세트피스에서 기대 득점도 0.04골이니까 조금 이제 세트 플레이도 리버풀에 밀렸다. 모든 면에서 리버풀에 밀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쉬운 게 좀 공격이었죠. 사실 뭐 전반전은 뭐 리버풀도 그렇게 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간 나폴리 공격 자체가 뭐 요즘에 오시멘 선수하고 흐비차 선수한테 의존하는 게 많은데 평상시 같은 경우는 선수들도 많이 올라와주고 같이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이날 경기 같은 경우는 선수들 체력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나칠 정도로 두 선수한테 그냥 너네 다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 라인 자체가 원래 나폴리가 올리는 팀은 아니긴 해요. 물론 하더라도 근데 너무 내리고 이게 약간 좀 헐겁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던 경기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시멘이 돌파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결국에는 체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리버풀 공격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나폴리의 공격이 이 장면을 보니까 토트넘 같다. 펑키의 듀오한테 던져놓고 니네가 알아서 해 하면 빌드업도 안 되고. 평상시는 안 그랬는데 오늘 경기는 좀 유난히 심했더라고. 물론 제가 캡처한 부분 자체가 그런 장면이 좀 많긴 하더라도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른쪽에 오시멘 있고 그냥 왼쪽에 아무도 없는데 흐비차가 딱 있죠. 결국에는 미드필더들이 3명이 함께 올라와주면서 연계도 되고 김민재 선수가 상대적 갈 정도로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나폴리인데 이번 리버풀 원정에서는 조금 소극적인 경기를 했다. 물론 아쉬움도 있었죠. 후반 9분이었죠. 그 프리킥 상황에서 웨스티그로 선수가 헤더골 넣었는데 이게 VAR 체크가 노골로 처리됐어요. 이거 만약에 들어갔으면 또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불운도 따랐기 때문에 나폴리가 공격 기회를 잘 못 잡았다는 게 이번 경기의 패배의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불운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의제 테크놀로지를 통해 이제 옵사이드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결국엔 리버풀이 잘 막았다라고 볼 수 있는 예. 장면인데요. 사실 공격도 안 풀렸지만 수비적으로는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잘 막아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후반 막판에 두 골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온 실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아쉬운 면이 있더라도 뭐 기록상 보면 이 기록 자체가 되게 세부적이잖아요. 세부적인 네. 기록을 보더라도 그렇게 수비적으로 많이 흔들린 경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세트피스 뭐 그 논외로 치더라도 기대 득점이 저렇게 높은데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끝까지 잘 막았잖아요. 물론 내준 건 아쉽지만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공격적인 문제가 크지 사실 수비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실제로도 지상 경합과 공중 경합 모두 예. 나폴리 선수들, 리버풀 선수들이 앞선 것은 맞습니다. 사실 수비 라인이 그래도 밀리는 경기 속에서도 잘 막아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날 선발 명단 보면 생각보다 나폴리가 로테이션 안 했어요. 근데 사실 미드필드 라인은 로테이션이 좀 됐단 말이죠. 네, 미드필더진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인데 이거 지난 경기와 비교했을 때 수비수는 그대로죠. 예. 김민재 선수하고 디로렌저 선수 같은 경우는 그대로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가 물론 뭐 워낙 강한 선수긴 해도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거의 10점 만점에 10점 활약을 펼칠 수 있었는데 약간 지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이건 저희가 후술하겠지만요. 왜냐면 그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이게 수비진이라는 게 되게 나폴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수스하고 웨스티고로 라흐마니, 김민재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나오고 김민재 선수하고 라흐마니 선수가 사실 주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제수 선수가 인터밀란이라든가 로마 시절보다는 기대 이상인 건 맞아도 이 선수가 약간 팀 내 세 번째 옵션이라 하기엔 좀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웨스티고르 같은 경우도 뭐 물론 못하진 않아도 다른 경쟁팀들 유럽 내에서 챔피언스리그 경쟁팀과 비교했을 때는 주전과 비주전 격차가 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라우마니가 빠지니까 김민재 선수가 많이 뛸 수밖에 없잖아요. 뒤에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요. 스맵이 갈수록 줄어들었어요. 아, 김민재 선수의 예.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라흐마니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주전 센터백 조합이면 예. 로테이션을 돌릴 땐 그래도 그 중에 그쵸, 한 명은 그쵸. 남겨놓고 나머지 선수를 로테이션을 예, 돌려야 맞습니다. 되는데 지금 라흐마니가 사실 부상으로 월드컵 때까지도 혹은 이제 후반기나 그쵸. 되어야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면 웨스티고르랑 제주스를 둘 다 내세우긴 불안하니까 김민재 선수가 계속 뛰고 있는데 계속 뛰죠. 사실 최근 스팔레티 감독이 인터뷰에서는 뭐 김민재 선수는 경기를 뛰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도 안 뛴 선수들이랑 미니게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체력이 강하다라고 예. 했는데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사람이다. 김민재 선수 사람이다. 물론 상대가 리버풀인 것도 고려하긴 예. 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활동복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게 뭐 그 정도 이렇게 수비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예. 어떻게 보면 웨스티고르 선수 자리까지 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 좀 지친 기색이 없지 않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은돈베레 선수가 뛸 때는 아, 더 그렇죠. 많이 커버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사실 원정이 유럽 내에서 이동이 예. 멀지 않다고 하더라도 영국까지 가는 게 그렇죠. 결코 이 리그 내에서의 원정과는 그 비교할 수 없는 예, 피로도가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는 김민재 선수가 이날 경기 못했던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피로와 그렇죠. 좀 이제 체력적인 부분을 좀 느꼈을 것이다. 네, 세부적인 수치만 봐도 터치 횟수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아. 직전 경기만 봐도 123회인데 거의 2배 이상인데요. 56회밖에 안 돼요. 보시면요. 그리고 패스 자체도 물론 성공률을 떠나가지고 시도해서 성공 횟수 자체가 저번엔 109개인데 오늘 39개밖에 안 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막 그쵸. 패스 자체도 줄어들었고 처치도 줄어들었다는 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체력적인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체력이 떨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쵸. 미스가 많이 나고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김민재 선수답지 않게 패스 성공률이 사실 90% 이상대 거의 예. 100% 가까운 그쵸. 기록이다가 예. 80%면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 알던 김민재 선수의 모습과 다르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표들 특히 이날 경기는 뭐 공격적인 패스도 거의 하지 못하면서 네, 맞습니다. 아쉬웠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 체력적인 부분이 경기 네. 막판에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경기 막판 후반 41분이었죠. 코너킥 상황에서 살라 선수의 선제 득점 과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민재 선수의 위치가 조금 경합 과정이 조금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뭐 후술하겠지만은 평점이 조금 낮게 나왔을 거예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뒤로 넘기시면은 후반 추가 시간이었죠. 이 반다이크 선수의 헤더 상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김민재 선수가 약간 잘 못 막아준 게 보이거든요. 네, 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뛰어주면서 헤더 경험을 해줬어야 되는데 예. 두 장면 모두 타이밍이 한 번씩 늦으면서 예, 그 맞습니다. 선수들이 이미 우위를 잡았을 때 밀리기까지 했어요. 그게 예. 결국엔 김민재 선수가 뭐 실력에서 밀린 걸 떠나서 좀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 아차 싶을 때 놓쳤고 또 그 선수들도 헤딩을 잘해요. 반다이크나 누네스도 예. 헤딩 하나만큼은 기가 막힌 선수들인데 또 김민재 선수는 다른 선수들에 대한 또 커버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웠다. 실질적으로 이 두 골 가정에 김민재 선수가 좀 아쉬운 플레이를 한 건 맞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김민재 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커버해줄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진 자체가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픈 게 사실 김민재 선수가 코리안 판다이크라는 얘기가 예.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비교되는 선수 앞에서
헤더를 내준 것도 아쉽고 하필 또 그게 또 누네스한테 또 공이 연결된 것도 우리가 월드컵에서도 우루과이 상대하잖아요. 이건 좀 되게 팬으로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예, 게다가 지금 다시 장면 보면은 김민재 선수만 뛰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보고만 있어요. 물론 공이 그쪽으로 왔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좀 다른 선수들도 함께 경합을 해줬다면 웨스티고로도 옆에 있고 사실 뭐 다른 선수도 충분히 함께 경합해주고 비벼줘야 되는데 김민재 선수가 고군분투를 했다. 뭐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현지 언론의 평가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골닷컴 저희 회사 그렇죠. 이탈리아 에디션이 점수가 좀 짜긴 해요, 사실은요. 많이 짠데요, 이거. 많이 짠데 이거. 5점 줬는데 아마 5점 준 거 자체가 누네스의 경합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압도당했다 표현한 거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얘기 때문에 결국은 실점 때문에 점수가 많이 깎인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노프라문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갑자기 영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이번 경기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잘해왔기 때문에 이건 괜찮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이 경기에 해외 평가를 쭉 찾아봤을 때는 5점 준 매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6점이나 6.5점 그리고 잘하면 이렇게 전통 있는 신문 라 레푸블리카에서는 7점까지 줬단 말이에요. 사실 라 레푸블리카 같은 경우는 워낙 이탈리아 내에서도 공신력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7점을 주면서 경업 상황에서 거침없었다. 뭐 결단력 있는 모습도 보여줬고 뭐 벙커라는 표현도 했어요. 오히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실수를 김민재 탓으로 돌리지 않은 게 보여지는 거죠. 그 아레나 나폴리라고 해가지고 나폴리 지역지에서는 이거는 뭐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매체가 그 현지 티보지라 해가지고 팬들의 평가를 이게 정리한 글인데요. 웨스티고로도 훌륭했다. 뭐 득점이 취소된 점은 아쉽다. 패배에도 나폴리가 리버풀을 놀라겠다. 뭐 김민재, 올리베이라 그리고 웨스티고로 보시면 아시겠다. 다 수비수잖아요. 수비수들의 활약에 대해서 오히려 좋았다고 평가해주고 있었습니다. 세트픽스로만 2골을 내줬을 뿐이지 오픈플레이 상태에서 잘 막았다. 사실 저희가 이제 토트넘을 분석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트픽스는 이제 경기가 안 풀릴 때 그걸 통과시키는 그 능력이고 사실 뭐 그것도 잘 막아야 되지만 어찌 됐거나 이제 김민재 선수가 경기력에서 아쉬웠던 건 아니다. 다만 조금 지쳤기 때문에 막판에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좀 번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월드컵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대표팀이 또 세트피스 수비가 약한데 또 김민재 선수가 거의 비슷한 이런 상태에서 누네스에게 골을 내줬기 때문에 아주 많은 그 김민재 선수에게는 좀 배움에 좀 좋은 오답노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좀 지쳤다고 말씀드렸는데 월드컵 전까지 3경기 남았잖아요. 좀 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일단은 당장 주말에 열리는 경기가 아탈란타전이에요. 쉴 수 없죠. 쉬면 안 되죠. 쉬면 1위도 지금 리그에서 패배를 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나폴리가 지금 선두인 건 맞는데 이 세리에 자체가 약간 상향평준, 좋게 말하면 상향평준하고요. 어떻게 보면 하향평준하긴 한데 이 되게 빡빡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미끄러져도 되게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을 취할 수가 없고요. 하필이면 또 그 다음 상대는 엠폴리예요. 사실 엠폴리 같은 경우는 강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아탈란타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또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그것도 한숨 돌리는가 싶었더니만 또 우디네세가 있어가지고 우디네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는데 뭐 최근 폼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워낙 이 팀도 초반에 상승세였던 팀이었기 때문에 또 쉽사리 방심할 수가 없거든요. 이 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대표팀은 논의를 하고 어차피 월드컵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전에 열리는 경기니까 주전급 수비수를 내세울 가능성이 사실 크죠. 충전력이 나오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사실 저희가 만약에 리버풀전도 잘 풀어가고 그랬다면 엠폴리전 정도는 쉬지 않을까 싶었지만 만약에 리버풀전을 이제 한번 꺾이면서 연승이 꺾인 흐름에서 좀 다운됐을 때 아탈란타랑도 혹은 비긴다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1위에서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레체와의 경기도 로테이션 돌렸다가 나폴리가 비겼었잖아요. 엠폴리전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나폴리가 지난 시즌에도 뭐 초반엔 되게 잘 나가다 결국은 후반 되면 미끄러져 이 팀이 약간 그런 경향이 항상 있었거든요. 물론 감독이 다르기도 하고 뭐 선수도 많이 달라도 이 팀 자체가 약간 잘 나가다가 미끄러진 적이 많기 때문에 방심은 되게 근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일단 아탈란타 결과를 보고 나서 엠폴리전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럴 거면 리버풀과의 경기 4골 차로만 지지 않아도 1위로 16강 갈 수 있었으니까 쉬게 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다가도 사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김민재 선수가 없었다면 4골 차로 줄 수도 있다. 1위를 내줬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SS가 나왔으면 기대 득점이 악몽이에요, 악몽. 그러면 진짜 6골 먹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지금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쉴 수 없는 선수가 됐다. 뭐 이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저희가 뭐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도 좀 다친 것처럼 월드컵을 앞두고 진짜 이런 강행구 속에 혹시 김민재 선수가 다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우리 월드컵 문 닫아야 되거든요. 4년 전에도 김민재 선수 부재 때문에 되게 아쉬움이 컸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최대한 마지막 경기까지 좀 이왕이면 좀 이기고 있으면 좀 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사솔로전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이쯤 되면 좀 쉬게 해주면 교체해줘도 되잖아요. 리드하고 있으면 4대0이면 조금 아쉽죠. 뭐. 후반전에 한 20분 30분이라도 쉴 수 있는 좀 일찍 골을 넣었으면 하는데 엠폴리전에 전반전에 한 3골 넣어서 쳤으면 좋겠습니다.
한윤TV 계속해서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에서의 활약, 이탈리아 세리에에서의 활약을 이탈리아 축구를 꾸준히 취재해온 박문수 기자와 함께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